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식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가을 정원의 보석 좀작살나무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좀작살나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좀작살나무를 꼭 키워야 하는 이유. 여러분, 좀작살나무를 아시나요? 이 식물은 정말 매력 덩어리예요. 좀작살나무만큼 사계절 내내 감동을 주는 식물은 드물었습니다. 봄에는 싱그러운 새잎이 돋아나고요. 여름에는 작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 와우! 정말 환상적인 보라색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자연이 만든 보랏빛 진주 목걸이 같았죠. 겨울에도 가지에 남아있는 열매들이 설경과 어우러져 아름다워요. 좀작살나무의 정확한 정체. 좀작살나무의 학명은 칼리카르파 디코토마입니다. 꿀풀과 작살나무 속에 속하는 낙엽 화렵감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작살나무 속은 약 140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일본에서 자생하죠. 작살나무와 좀작살나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좀작살나무는 잎이 더 짧고 둥근 편입니다. 그리고 잎의 윗부분에만 톱니가 있어요. 작살나무는 잎 전체에 톱니가 발달되어 있고요. 잎의 크기도 좀작살나무가 더 작습니다. 이 차이점을 알면 쉽게 구분할 수 있어요. 둘 다 아름답지만 좀작살나무가 더 앙증맞고 정원용으로 적합합니다. 좀작살나무의 생김새와 성장 특성. 좀작살나무는 둥근형 수영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둥글게 자라는 모습이 정말 예쁩니다. 키는 보통 1m에서 2m 정도 자라고요. 너비도 비슷하게 1m에서 2m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작은 정원에도 적합해요. 심지어 큰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제 정원의 좀작살나무는 약 1.5m 정도인데요. 딱 관리하기 좋은 크기예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완벽합니다. 가지들이 사방으로 고르게 뻗어나가면서요. 아름다운 구형을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전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예쁘게 자라요. 좀작살나무 꽃의 비밀. 좀작살나무 꽃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초여름부터 늦여름까지 꽃이 핍니다. 보통 6월부터 8월 사이에 개화하죠. 잎겨드랑이에 취산꽃 차례로 모여서 피어납니다. 꽃 색깔은 연한 분홍빛을 띠는 흰색이에요. 하나하나는 작지만 여러 개가 모여 피면 정말 예쁩니다. 꽃이 피는 동안 정원에 은은한 향기가 퍼져요. 이 향기가 나비와 벌들을 불러 모읍니다. 생태 정원을 만들고 싶다면 좀작살나무가 딱이에요. 숲은 곤충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보라색 열매의 마법. 좀작살나무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열매입니다. 가을이 되면 구슬 같은 보라색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이 열매들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크기는 5mm 정도로 작지만요. 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요. 마치 보라색 보석 같습니다. 열매는 9월부터 11월까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12월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지를 따라 촘촘하게 달린 열매들은요. 정원의 환상적인 색감을 더해줍니다. 첫서리가 내린 후의 모습은 정말 장관이에요. 서리가 얼음 알갱이처럼 열매를 감싸면요. 보라색 열매가 더욱 신비롭게 빛납니다. 좀작살나무가 잘 자라는 환경. 좀작살나무는 생각보다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먼저 햇빛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좀작살나무는 양지를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햇빛을 받는 곳이 가장 좋아요. 하지만 반음지에서도 잘 자랍니다. 하루 4시간 이상 햇빛을 받으면 충분해요. 다만 햇빛이 부족하면 열매가 적게 열립니다. 열매를 많이 보고 싶다면 양지에 심으세요. 내한성도 정말 뛰어납니다. 최저 생육 온도가 영하 29도예요.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월동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문제없어요. 좀작살나무가 좋아하는 토양. 토양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좀작살나무는 토양 적응력이 정말 좋습니다.
산성, 중성, 알칼리성 토양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합니다. 물이 고이는 곳은 피해야 해요. 뿌리가 썩을 수 있거든요. 적당히 습한 토양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습해도 안 됩니다. 토양의 질감은 양토가 가장 좋아요. 모래와 점토가 적당히 섞인 흙이죠. 유기질이 풍부한 토양이면 더욱 좋습니다. 퇴비나 부엽토를 섞어주면 완벽해요. 좀작살 나무 심는 최적의 시기. 이제 가장 중요한 심는 시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좀작살 나무 심는 시기는 크게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봄 심기입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가 가장 좋아요. 이 시기는 새순이 나오기 전입니다. 땅이 완전히 녹고 날씨가 따뜻해질 때죠. 봄에 심으면 여름 동안 뿌리를 튼튼하게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해 가을에도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을 심기예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가 적기입니다. 잎이 떨어지고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죠. 가을에 심으면 겨울 동안 뿌리가 활착합니다. 이듬해 봄에 왕성하게 성장을 시작해요. 봄 심기 vs 가을 심기 장단점. 봄 심기와 가을 심기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봄 심기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이에요. 겨울 추위를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심고 나서 바로 성장기가 시작됩니다. 물 관리도 상대적으로 쉬워요. 봄비가 적당히 내려주니까요. 활착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대처 가능하죠. 가을 심기의 장점도 많습니다. 가을 날씨가 식물 심기에 정말 좋거든요.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서 활착이 잘 됩니다. 여름 더위에 물 주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겨울 동안 천천히 뿌리를 내립니다. 이듬해 봄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죠. 그래서 성장 속도가 더 빠릅니다. 심기 전 준비 작업. 좀작살 나무를 심기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먼저 건강한 묘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잎이 싱싱하고 윤기가 나는지 확인하세요. 줄기에 상처나 병반이 없어야 해요. 뿌리를 살짝 흔들어 봤을 때 흙이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흔들리면 뿌리가 약한 거예요. 가지가 고르게 사방으로 뻗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수영이 이상적이죠. 심을 장소도 미리 정해두세요. 하루 종일 관찰해서 햇빛이 얼마나 드는지 체크하세요. 배수 상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가 온 다음 날 물이 고여 있다면 그 자리는 피하세요. 심는 구덩이 파기와 토양 개량. 이제 실제로 심는 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적절한 크기의 구덩이를 파야 합니다. 뿌리분보다 2배 정도 넓고 깊게 파주세요. 너비는 약 50cm 정도면 충분해요. 깊이도 비슷하게 50cm 정도 파줍니다. 구덩이가 너무 작으면 뿌리가 펴지지 못해요. 파낸 흙은 옆에 모아두세요. 이 흙을 계량해서 다시 사용할 거예요. 흙에 퇴비를 섞어줍니다. 파낸 흙의 3분의 1 정도 퇴비를 섞으면 좋아요. 부엽토나 잘 발효된 유기질 비료도 좋습니다. 배수가 안 좋은 토양이라면 마사토나 펄라이트를 섞으세요. 흙의 20% 정도 섞어주면 배수가 개선됩니다. 잘 섞은 흙을 구덩이 바닥에 조금 넣어주세요. 좀작살 나무 심는 정확한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심어볼게요. 뿌리분의 포장을 조심스럽게 벗겨냅니다. 너무 오래된 화분이라면 뿌리가 엉켜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뿌리를 살짝 풀어주세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건드리지는 마세요. 뿌리가 손상되면 활착이 늦어집니다. 준비한 구덩이에 묘목을 놓아봅니다. 높이를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뿌리목이 지면과 같은 높이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요. 너무 얕게 심으면 뿌리가 드러납니다. 딱 맞는 높이를 찾았다면 흙을 채워 넣으세요. 조금씩 채우면서 공기 구멍이 없도록 다져줍니다. 심고 난 후 첫 물주기. 심은 직후의 물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활착수라고 부르는데요. 뿌리와 흙이 밀착되도록 도와줍니다. 심자마자 충분히 물을 주세요. 뿌리분 주변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줍니다. 물이 스며들면 다시 주고 또 주세요.
최소 3번 이상은 반복해서 물을 주는 게 좋아요. 물을 주면서 흙이 가라앉으면 더 채워줍니다. 물 준 후 뿌리목 높이를 다시 확인하세요. 흙이 가라앉으면서 너무 깊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합니다. 물주기가 끝나면 뿌리 주변에 흙을 살짝 북돋아 주세요. 물바지를 만들어주면 더 좋습니다. 나무 주변으로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심은 후 초기 관리의 핵심. 처음 심은 후 2주에서 3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뿌리가 새 환경에 적응하거든요. 물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주세요. 손가락을 흙에 넣어 봤을 때 2cm 깊이가 말랐다면 물을 줄 때예요. 봄에 심었다면 2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줍니다. 가을에 심었다면 3일에서 5일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날씨와 토양 상태에 따라 조절하세요. 비가 오면 당연히 물을 주지 않습니다. 뿌리가 충분히 내리면 물주기 간격을 늘려도 돼요. 보통 한 달 정도 지나면 뿌리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 후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충분해요. 화분에서 좀작살나무 키우기. 좀작살나무는 화분에서도 잘 자랍니다. 정원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베란다나 옥상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화분 크기가 중요합니다. 최소 40cm 이상의 큰 화분을 선택하세요. 50cm면 더욱 좋습니다. 화분이 클수록 뿌리 공간이 넓어져요. 물 관리도 더 수월해집니다. 배수 구멍이 충분한 화분을 고르세요. 배수가 안 되면 뿌리가 썩습니다. 화분 흙은 배수가 좋은 배양토를 사용하세요. 시중에 파는 일반 배양토에 마사토를 20% 정도 섞으면 좋아요. 화분 바닥에 배수층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굵은 마사토나 난석을 5cm 정도 깔아주세요. 화분 좀작살나무 물주기와 비료. 화분 재배는 땅에 심은 것보다 관리가 더 필요해요. 특히 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화분은 흙의 양이 적어서 빨리 마르거든요. 여름에는 하루에 한 번 물을 줘야 할 수도 있어요. 아침이나 저녁 시원할 때 주는 게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2일에서 3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입니다. 화분 아래로 물이 흘러나올 때까지 충분히 주세요. 받침에 고인 물은 버려야 합니다. 비료도 정기적으로 줘야 해요. 땅에 심은 것보다 영양분이 부족하기 쉽거든요. 봄부터 가을까지 한 달에 한 번 액체 비료를 주세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베란다 좀작살나무 관리 팁. 베란다에서 키울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햇빛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햇빛이 많이 드는 쪽에 놓으세요. 남향 베란다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동향이나 서향도 괜찮아요. 북향 베란다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란다는 겨울에 생각보다 춥습니다. 창문 바로 옆은 피하는 게 좋아요. 유리창을 통한 냉기가 강하거든요. 여름에는 반대로 너무 뜨거울 수 있어요. 한낮에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차광막을 설치하거나 안쪽으로 들여놓으세요. 바람도 고려해야 합니다. 베란다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경우가 많아요. 화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물주기 황금 규칙. 좀작살나무 물주기에는 황금 규칙이 있습니다. 과습보다는 건조가 낫다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습니다. 하지만 조금 말라도 금방 회복해요. 물주기 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흙을 직접 만져보는 거예요. 손가락을 2cm 정도 흙에 넣어보세요. 촉촉함이 느껴지면 물을 주지 않습니다. 건조하게 느껴지면 물을 줄 때예요.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것보다 한 번에 충분히 주세요. 뿌리 전체에 물이 고르게 퍼지도록요. 여름철에는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주세요. 한낮에 뜨거운 시간은 피해야 합니다. 계절별 물주기 전략. 계절에 따라 물주기 방법이 달라져야 해요. 봄철 물주기부터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새순이 돋고 성장이 시작됩니다. 물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시기예요. 3일에서 4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세요. 비가 자주 오는 봄에는 간격을 조절하세요. 여름철에는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 수분 증발이 빠르거든요. 2일에 한 번 또는 매일 물을 줘야 할 수도 있어요. 흙 상태를 매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가을에는 물주기를 점차 줄여야 해요.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증발이 느려집니다. 4일에서 5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겨울에는 휴면기에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이세요. 비료 주기의 모든 것. 좀작살 나무에게 적절한 비료는 필수예요. 건강하게 자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비료 주는 시기부터 알려드릴게요. 봄부터 가을까지만 비료를 줍니다. 겨울에는 휴면기라 비료가 필요 없어요. 봄에 새순이 나오기 시작할 때 첫 비료를 줍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적기예요. 이때는 질소 성분이 많은 비료가 좋습니다. 잎과 가지가 잘 자라도록 도와주거든요. 여름에는 균형 잡힌 비료를 줍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 골고루 들어간 비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면 됩니다. 가을에는 인산과 칼륨이 많은 비료로 바꿔주세요. 열매가 잘 익고 겨울을 준비하도록요. 완효성 비료 vs 액체 비료. 비료 종류도 선택이 필요합니다. 크게 완효성 비료와 액체 비료가 있어요.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녹아서 오래 갑니다. 한 번 주면 2개월에서 3개월 효과가 지속돼요. 관리가 편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봄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주면 충분합니다. 뿌리 주변 흙에 살짝 묻어주면 돼요. 액체 비료는 즉효성이 있습니다. 빠르게 흡수되어 효과가 빨라요. 성장이 더딘 것 같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2주에서 3주에 한 번 정도 줄 수 있어요. 물에 희석해서 물 주듯이 주면 됩니다. 제 경험상 2가지를 병행하는 게 가장 좋아요. 봄과 가을에 완효성 비료를 기본으로 주고요. 전지전정의 중요성. 전지전정은 좀작살 나무 관리의 핵심입니다. 제대로 된 전정이 아름다운 수영을 만들어요. 전정을 하는 이유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째, 통풍을 좋게 만듭니다. 가지가 너무 빽빽하면 병충해가 생기기 쉬워요. 둘째,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게 합니다. 안쪽까지도 햇빛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라죠. 셋째, 꽃과 열매가 더 많이 맺힙니다. 영양분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되거든요. 넷째, 수영을 아름답게 유지합니다. 자연스러운 둥근 모양을 만들어요. 다섯째, 식물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오래되고 약한 가지를 제거해서요. 전정은 어렵지 않으니 겁먹지 마세요. 전지전정 최적의 시기. 전정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작살 나무는 전정 시기가 여러 번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전정은 겨울 전정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가 최적기예요. 이때는 완전한 휴면 상태입니다. 잎이 없어서 가지 구조를 보기 쉬워요. 어떤 가지를 쳐야 할지 판단하기 좋죠. 이 시기 전정은 수영을 잡는 전정입니다. 교차하는 가지,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를 제거해요. 여름 전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자라는 도장지를 잘라줍니다. 도장지는 위로 쭉쭉 뻗는 강한 가지예요. 이걸 그냥 두면 제시도 JS계 속수영이 흐트러집니다. 6월에서 7월 사이에 정리해주세요. 꽃이 진 직후가 여름 전정의 적기예요. 가을 전정은 가볍게 합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전정을 자제하세요. 새순이 나오면 겨울에 동해를 입을 수 있어요. 생울타리로 키운다면 전정 시기가 달라집니다.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자주 다듬어야 하거든요. 전지전정 기본 기술. 이제 실제 전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세요. 전정 가위가 가장 기본입니다. 날카롭게 잘 갈린 가위를 사용해야 해요. 무딘 가위는 가지를 찢어서 상처를 만듭니다. 톱도 있으면 좋습니다. 굵은 가지를 자를 때 필요해요. 소독용 알코올도 준비하세요. 가위를 소독해서 병균 전염을 막습니다. 전정을 시작하기 전에 나무를 관찰하세요. 어떤 가지를 칠 것인지 미리 파악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전체 가지의 3분의 1 이상은 자르지 않습니다. 죽은 가지부터 제거합니다. 색이 갈색으로 변하고 말라있는 가지예요. 어떤 가지를 잘라야 할까? 전정할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거할 가지는 병든 가지예요. 병반이 있거나 벌레 먹은 흔적이 있는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는 주저없이 잘라내세요. 두 번째는 교차하는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자라는 경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상처를 만들거든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제거합니다. 세 번째는 평행으로 자라는 가지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자라는 가지는 하나만 남기세요. 네 번째는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예요. 중심부로 향해 자라는 가지는 제거합니다. 통풍을 방해하고 수영을 망치거든요. 다섯 번째는 너무 가는 가지입니다. 힘없이 가늘게 자란 가지는 과감히 제거하세요. 전정 후 관리 방법. 전정을 마친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굵은 가지를 자른 자리는 상처가 커요. 이 상처로 병균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유합제를 발라주세요. 원예용 유합제를 사용하면 됩니다. 유합제가 없다면 목공용 본드도 가능해요. 상처 부위를 보호해서 빨리 아물게 합니다. 전정한 가지들은 모두 치워야 해요. 그대로 두면 병충해의 온상이 됩니다. 특히 병든 가지는 반드시 소각하거나 버리세요. 전정 후 한 달 정도는 비료를 주지 마세요. 상처가 아무는 동안 자극을 주지 않는 거예요. 물은 평소대로 주면 됩니다. 새순이 나오기 시작하면 회복된 거예요. 그때부터 다시 정상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생울타리 만들기. 좀작살나무로 생울타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생울타리가 됩니다. 특히 가을에 보라색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환상적이죠. 생울타리를 만들 때는 간격이 중요해요. 묘목을 40cm에서 50cm 간격으로 심으세요. 너무 좁으면 통풍이 안 되고요. 너무 넓으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일렬로 곧게 심는 게 중요합니다. 줄을 쳐서 기준선을 만들어 두세요. 그 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심습니다. 심을 때 높이를 똑같이 맞춰야 해요. 울타리가 고르게 자라려면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생울타리는 정기적인 전정이 필수입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은 다듬어줘야 해요. 봄에 1번, 여름에 1번, 필요하면 가을에 1번요. 생울타리 전정 요령. 생울타리 전정은 일반 전정과 조금 달라요. 형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전정기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손 전정 가위로 하나하나 자르는 것보다 빨라요. 울타리 윗부분을 평평하게 잘라줍니다.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줄을 쳐서 기준선을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옆면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아래쪽을 위쪽보다 약간 넓게 만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래쪽 가지들도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가 더 넓으면 아래가 그늘에 가려져요. 생울타리를 처음 만들 때는 강하게 전정합니다. 심은 후 첫 해 봄에 전체 높이의 절반 정도로 자르세요. 강전정이 밀도 높은 울타리를 만들어요. 가지가 많이 나와서 울타리가 빽빽해집니다. 번식의 기초 지식. 좀작살 나무를 직접 번식시킬 수 있어요. 한 그루를 여러 그루로 늘릴 수 있죠. 번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씨앗으로 번식하는 방법이 첫 번째예요. 꺾꽂이로 번식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씨앗 번식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 번에 많은 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꺾꽂이는 비교적 빠르게 키울 수 있어요. 모체의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장점도 있죠. 초보자에게는 꺾꽂이를 추천합니다. 성공률이 더 높고 방법도 간단하거든요. 씨앗 번식도 어렵지는 않으니 도전해보세요. 씨앗 번식 완벽 가이드. 씨앗 번식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씨앗을 채취해야 합니다. 가을에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채취하세요. 열매가 짙은 보라색으로 변했을 때가 적기예요. 열매를 따서 과육을 제거합니다. 물에 담가두면 과육이 쉽게 분리돼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정원에 아름다운 좀작살 나무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드닝 되세요. 아델라 플로스였습니다.